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대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네, 대전은요? 예, 대전문화회사 울림 안효정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좀 많이 괴로우셨죠?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나간다고 해서 네.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오늘 의상 신경 좀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아내가 신경을 써줬습니다. 네. 구질구질하게 나가지 말라. 그 얼마 전에 그 임재근 그 평화통일 경매센터 그 같이 팀장님하고 갔었죠. 어디 산에서 예전에 그 뭐 미군이 찍은 그 바위를 발견하셨다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이 이제 그 1952년에 미군 대전에 한 1년 정도 근무했던 미군이 찍은 사진이 작년에 공개가 됐어요. 6월 초에. 그때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특히나 놀랐던 거는 지금의 산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산은 그대로 아니에요? 산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이제 숲이 우거졌잖아요. 아, 그 민둥산. 느낌, 그렇죠. 민둥산의 느낌이 이게 이 산이 맞나 싶은 겁니다. 특히 뭐 보문산, 개족산, 뭐 식장산 이런 산들의 모습이 너무 낯선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발견하고 그 바위, 그러니까 미군들이 같이 기념처럼 이렇게 찍었던 네. 그 바위가 어디쯤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상상 속에 이제 넣었는데 그게 식장산 바로 고산사 옆에 능선에서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위는 안 움직이잖아요. 사람 바위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울산 바위만 움직여. 아예 뭐 그 큰 바위는 아닌데. 저기에 잠시만요. 재밌었어요. 죽을래? 울산 바위 움직였어요. 아니 그 바위는 그대로인데 모델들이 다들 다들 좀 네. 그렇습니다. 아쉬웠습니다. 한참 아쉽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그 바위를 찾고 다들 굉장히 기뻐했죠. 저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산사와 개심사를 연결해서 짧게 이렇게 등산할 때 가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고산사 새로 이번에 주지스님 얼마 전에 바뀌셨거든요. 그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그분. 잘 됐네요. 네, 한번 방문해 언제 보시면 찾아뵙고 네, 좋을 그런 것 스토리도 같습니다. 한번 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네, 가시죠. 그렇죠. 그 오늘 주제를 대전 둘레산길로 정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제로 생각해 본 게 이게 안효정 대표님께서 만드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전의 5대 명산과 3대 하천? 네, 맞습니다. 그 워딩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혹시 본인이 장명하신 건가요, 그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진짜 본인이 장명한 거 맞아요? 맞아요.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네, 불러보세요 한번. 이제 노래 뭐 대덕구는 개족산 동구는 식장사 이런 노래가 있는데 어디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중에 하지 마세요. 아이가 노래하는 네. 게 굉장히 이뻐요. 대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둘레산길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대전이 진짜 둘레가 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분지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지식적으로는 대전이 지형상 분지다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으나 생활 속에서 과연 느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과 접목된 어떤 지형에 대한 느낌 이게 좀 부족한데 그 길 만들고 뭐 산행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걷는 어떤 열풍이 일어났을 때 대전을 대표할 만한 어떤 길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대전이 갖고 있는 그 지형적 특징인 분지인이 둘레가 다 산으로 둘러쳐져 있다면 그 길을 한번 연결해 볼까? 라는 생각을 사실 오래전에 품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2002년 3년 무렵에 여러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던 겁니다. 이게 대전에 아까 5대 명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산이 네. 이제 5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산들 좀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줘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구별로 대표산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별로? 대전에 구가 5개니까 자연스럽게 그 구를 대표하는 산이 이제 5대 명산이 되는 건데 구마다 대표산이 있나?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별 뭐랄까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네. 개족산 어디 구예요? 개족산이죠? 예, 개족산. 대덕구죠. 예. 대덕구죠. 그러니까 대덕구의 개족산이에요. 동구는 무슨 산이죠? 식장산. 그렇죠. 대전에서 가장 높은 산 식장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중구는 네, 뭐 보문산. 당연히 보문산. 이제 좀 헷갈리는데 서구는 둔산.
둔산. 맞아요. 예전에 둔산, 둔지매라고 불렀어요. 둔지산이라고도 불렀고. 거기 저 어렸을 때 수정 캐러 다니고 막 네, 이랬어요. 예. 그 둔지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있는 모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도솔산이에요. 네. 우리 월평공원의 중심산이죠, 도솔산. 근데 구봉산이 더 큰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솔산으로 할 거냐, 구봉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네. 더 유명세가 있는 장태산으로 할 거냐 고민이 있을 텐데 아마 사람들이 구봉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장태산도 예, 휴양림이 유명하니까 그렇죠. 서구에 의외로 산이 그러니까 많네요. 유명 산들은 있으나 어디를 대표 산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데 대부분 얘기를 하다 보면 구봉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동료 지도에 지금까지 언급한 산들이 정확한 위치에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 대동여 지도에. 예, 그 일대는 구봉산만 나와요. 자, 유성군은요? 그다음에 유성군은 아무래도 밑에 수통 치지 마세요. 수통골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어떤 국립공원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도덕봉이 있고 백운봉이 있고 또 금수봉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빈계산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우성이산은요? 우성이산은 이제 엑스포 뒷산. 그 거기도 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성 안에 들어가는데 엑스포 뒷산 우성이산을 유성구의 대표산 이렇게는 아마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른 예. 거는 봉을 얘기하셨고 네. 그러니까 산하고 봉하고 그러니까 봉은 특별한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저기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경우는 산, 어떤 경우는 봉.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에 봉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덕봉, 백운봉, 금수봉, 빈계산. 이게 우리가 보통 수통골의 원점 회기 산행하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아그 중에 봉들이 하나. 수통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 중에 금수봉입니다. 금수봉. 대동여지대 신수봉이 아니고. 그렇죠. 금수봉. 그러니까 비단에 술을 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일대의 대동여 지도의 산은 그 금수봉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당시 1861년도에 표시할 때 한자가 금수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금수산으로. 근데 누가 봉으로 그러면은 바꿨어요? 어떤 놈이 이 봉으로 바꾼 거야? 어떤 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994년에 나온 대전의 지명지에도 금수산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금수봉으로 바뀐 것 같은데 추정은 계룡산 수통골 지구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그 무렵에 혹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정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그렇다면- 금수산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제 그 자료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또 다른 지도에 금수봉이라고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금수산, 금수봉이 혼용돼서. 혼용돼서 쓰였다. 그래요. 그러면은 산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죠. 오늘 둘레길 5대 명산 얘기니까. 좋습니다. 예, 계족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대덕구를 대표하는 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족산은 우리가 이미지가 닭발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계족이 그 그렇죠. 닭발. 그래서 예전에 닭발산. 예전에 어떤 이제 의심들이 있었냐면 이거 일제가 이게 격화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족산에 가면 봉황정이라고 있어요. 네. 네. 왜 이제 계족산 정상에 보통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상에서 약간 서쪽으로 나온 능선상에 이제 봉우리상에 그 봉황정이 있는데 과거에 봉황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격하다. 봉황이 그러니까 더 이제 봉황을 더 닭으로. 예. 그건 왕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봉황산이 오히려 더 맞는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오히려 일제가 격화시킨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 이호성이 지나가면서 뭐 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참 서인과 남인이 싸울 때 네. 이 회덕 지역은 이제 서인들 노론들의 이제 중심이었는데 그들이 격화시키면서 예를 들면 뭐 닭발을 움직이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오명들이 더 씌워져 있었는데 고려사에 이미 계족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미 고려초에 나온 책이 고려사니까 고려시대에도 계족산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논란은 고려사는 의미가 조선 없다. 때 나온 책 아니에요? 고려사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에 나와 있는데 그쵸, 예. 나온 책이긴 하지만 고려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아니, 때문에 약간 고려사가 고려 시대에 나온 책이라고 하셔가지고 고려 초에 그래서 제가 조선초입니다. 맞습니다. 네. 착각했어요. 예. 계족산은 어쨌든 원래 고려사에도 계족산이라는 명칭이 그렇죠. 있었다. 아주 오래된 지명이라는 거죠. 거기 계족산하면 뭐 제일 우리 우리 뭐- 김상기 선생님 뭐가 떠오르세요?
막걸리요. 막걸리. 여러 지점에 있죠. 여러 지점에 있고. 저는 황토끼. 그렇죠. 황토끼죠. 요즘에 많이 뜨는. 얼마 전에 또 한번 야생동물이 나타났잖아요. 어떤 야생동물이요? 모르시나? 예, 저 모릅니다. 계족사네요. 네, 계족산에. 안효종? 계족산에 네. 그 노란 목도리 그 도마뱀? 담비. 담비요. 네, 아. 노란 목도리 담비? 노란 목 담비. 노란 목담비? 그럴 겁니다. 노란 목도리 담비인가? 노란 제가 목담비가 사실 확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해드릴게요. 예. 네. 진짜 그게 발견이 돼서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 담비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얘가 굉장히 이제 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쪽제비과일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눈이 금상기 같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기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월평공원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예. 왜 그 사기 사기 이제 찍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상 생태계 최정점에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담비 같은 거죠. 그 계족사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노란 목 담비도 발견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계족 황토끼도 있고, 황토끼, 그다음에 막걸리, 산성. 그렇죠. 계족산성. 계족산성. 대전에 수많은 산성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이제 1,000m 약간 넘는, 그리고 최근에 대부분 다 이제 복원이 됐죠. 근데 요즘에 사실 복원이라는 말 안 쓰고 정비라는 말을 써요. 정비.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모습을 복원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계족산성의 정비가 이루어졌죠. 알겠습니다. 식장사 한번 가볼게요. 식장사는 뭐 동구의 진산, 동구의 대표산, 또 대전의 대표산. 높이가 이제 598m인데 제일 가장 높은 산이죠. 요즘 패러글라이딩 안 하죠 여기에서. 예전에 했던 거. 그게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줄에 매달리는 사고나 뭐 이런 추락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자제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일부 하긴 하는데 지금도 하시나요?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근의 모습은 이제 한옥형 전망대를 만들었죠. 사람들 많이 가죠. 논란이 좀 있죠. 부실공사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런 형태의 전망대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냐부터 좀 더 심플하고 좀 과학의 좀 이미지에 맞는 것으로 좀 디자인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과학의 이미지요? 굳이 그러니까 그것을 담는 우주선 쏘아올리는 듯한 그러니까 모양의 전망대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장산에 올라가서 전망을 볼 때 그러니까 대전이 뭐 우주선 같은 데서 내려다보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솟아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느낌이 쫙 조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우리가 이제 스타워즈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걸 보면 그 도시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짚라인 설치 어때요? 짚라인 설치. 아니 뭐 적당한 파남동까지 짚라인. 아니 적당한 곳이 있다면 대전이 좀 젊은이들한테 노잼의 도시라는 어떤 이런 오명도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또 일정한 또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저는 필요한 부분은 짚라인이요? 아니 필요한 부분에는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식장사는 그래요. 식장사는 이름이 왜 식장산이에요? 유래는. 그러니까 그 유래가 뭐냐면 신라하고 백제가 싸울 때 백제 쪽이었단 말이에요. 대전이. 그러니까 백제의 장수가 군량미를 이제 묻어놨다. 그러니까 보관해 놓은 곳이다. 이래서 식장산이 된 겁니다. 백제의 장수가? 백제의 장수가. 이름이 뭐예요? 모르죠. 장수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분조일 수도 있겠네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런 유래를 갖고 있어요. 식장산은 워낙 뭐랄까 전망대 임팩트가 커갖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식장산 하면 이제 과거에는 뭐 세천유원지 우리가 보통 지금 아까 고산사 조선돼 있잖아요. 그렇죠. 고산사도 잠깐 나왔는데 고1 때 사는 사람들은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고산사로 고생사라고 하는 표현 고생사. 그렇게 불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구 이쪽 사람들은 이제 세천으로 세천 유원지로 이제 소풍을 갔던 그런 추억의 장소이죠. 네, 지금 그렇게 그렇게 많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세천유원지 쪽은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송중기 씨 집이 그 근처에 있잖아요. 이제 관광객들. 네, 송중기의 뭐 심지어는 생가라고 하는데 문화재가 될 뻔했었죠. 생가는 아니고 이제 살았던 곳은 이제 주천동 쪽에 태어나서 살았고 그쪽 이제 이사 가서 이제 뭐 부모하고 뭐 그 이제 친척들이 이제 사는 그런 집이 된 건데 지금 누가 사세요 거기?
그러니까 친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그러니까 많이, 예, 많이 온다고. 많이 가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대전 방문에 좀 활용을 잘해야 될 텐데. 예, 아마 이제 요즘에 그 여행 어떤 상품 공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아마 연결하는 업체들이 생기지 송혜교 씨랑 않을까. 결혼한 이후에 좀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보죠. 보문사님입니다. 중구는 예전에 의제 20일 시절에 한 네. 12년, 13년 됐는데 대전에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가꿔야 될 자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시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위가 그 당시만 해도 보문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대전 시민 전체가 느끼는 보문산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보문사는 그렇죠. 대전 상징이었고 소풍도 많이 가고 뭐 글짓기 대회도 하고. 지금은 뭐 대규모 놀이시설이 이제 오월드 그린랜드. 쪽에 있지만 또 엑스포 때는 또 그때 그쪽으로 꿈돌이 갔고 뭐 있었고. 그 이전은 뭐 보문산이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 맞아요. 그린랜드. 그렇죠. 푸프랜드 이런 거. 그리고 뭐 보물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진짜 그런 보물이 있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수학여행도 대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많이 왔던 곳이에요. 야외음악당 행사도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그 케이블카가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1968년에 만들어지고 2005년에 중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1968년에 만들어질 당시가 전국에서 아마도 서울, 부산 다음에 대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청권이나 이 전라도까지를 포함할 때는 이제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전라도 지역이나 뭐 경상도 지역에서도 많이 대전에 와서 그 짧은 제가 알기로는 그 궤도가 한 480m 정도 금방 가요. 짧았습니다. 예. 그 전망대가 사실 실제로 보문산 꼭대기도 아니었잖아요. 케이블카 내리는 그렇죠. 전망대 중턱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케이블카가 내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유엔탑이라고 했던 그 탑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죠. 그리고 조금 가면 이제 그린랜드, 네. 오른쪽에 푸프랜드가 있었고 절 있고 그거를 보문산가? 그렇죠. 보문산한 절이 있었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제 전망대를 갔었죠. 전망대는 이제 보운대라고 지금 새롭게 2000년대 이제 리모델링 돼서 새롭게 됐죠. 지금 뭐 보문산 거기 그 근처에 뭐 보문타워 내지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죠. 그러니까 보문사는 대전 시민의 어떤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 30대들도 기억을 하면서 같이 비슷한 그렇죠. 마음일 것 같아요. 예,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예. 그렇고 뭐 현재의 보문사는 과거에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명성이 좀 떨어진 것 과거에 같아요. 그렇죠. 명성은 좀 오히려 쇠락 저 뒤쪽 그렇죠. 뭐 쇠락됐으나 아니면 그렇죠. 뭐 오월드라든지 뭐 그러니까 보문산의 서쪽 자락으로 이제 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오월드나 아니면 언고개를 연결해서 이제 뿌리공원 이쪽 효문화 효월드라고 지금 부르는 그 지역까지 오월드. 연장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60대, 뭐 70대 이런 도심에서 어르신들 멀어진 같은 거예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둔산에 나가서 어떤 그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내권에 이제 흔히 여가를 보내는 네.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산책 코스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산책하고 내려오시면서 네. 보리밥 드시고 또 이제 낮술 좀 하시고 아니면 이제 보리밥집 바로 옆에 이제 호떡도 있고 뭐 요즘에 유명하니까 그런 것도 좀 드시면서 그렇게 이제 소일들을 하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보문산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도심 속에 산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원도심에서 중심가에 가장 있었으니까 가까운 접근성이 좋아서 5대 명산 중에 가장 가까운 산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쪽이면 외곽으로 도심에서 떨어지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이제 연상되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사실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쪽도 돼 있긴 한데 아무래도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거. 외곽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외곽이라는 생각이 들죠. 구봉산 가보죠 이제 그럼. 구봉산은 서구. 이제 뭐 봉우리가 9개다 해서 이제 구봉산인데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죠. 세바 더 많다는 거예요. 뭐 12개다, 13개다, 14개까지 있는데 아마도 이제 봉우리가 많은 산이라는 의미의 구봉산이고요. 타 지역에도 구봉산이 여럿 있는데 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전만 있는 게 9개가 아니에요. 구봉산은? 네, 9개가 아니에요. 전국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7봉산, 8봉산. 걔들은 진짜 7개, 8개예요. 대전에도 5봉산이 있어요.
저 오봉. 구죽에 가면 오봉산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봉우리가 진짜 5개 쌍봉산 이런 건 없어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쌍봉 있을 건데 대전에는 없고요. 근데 금강산은 12,000봉산이 아니야. 아니, 금강산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계절에 계절마다 따라 바뀌니까. 계절에 따라서. 구봉산은 이제 요즘이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이? 구봉산을 안내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선 단풍 아니에요? 260 구봉산은? 단풍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 팔경 시절에 이제 90년대 대전 팔경을 만들 때 구봉산 단풍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예, 근데 이제 예. 우리가 흔히 그냥 단풍 든다 할 때 단풍 이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단풍 이러면 단풍나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는 산이에요. 아.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풍나무도 없는데 다른 나무들이 단풍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풍나무도 없는데 환경이라고 그 맞아요. 석양 놓고 예, 있는데 그리고 없으니까요. 사실 사진을 찍을 때 그거는 구봉산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이 보문산 서쪽 자락에서 끝 자락에서 구봉산을 바라보고 찍은 거예요. 그 근처에서. 근데 거기는 단풍나무가 있는 거지. 근데 막상 진짜 가면 없다고. 그래서 그 빼올약수도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아.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시절에 좋다라고 했던 말은 진달래가 피잖아요. 네. 그럼 그 산 전체가 4월 첫째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구봉산을 가야 돼요. 온 산이 다 진달래. 예, 진달래 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전에서 좋은 경관, 이쁜 경관, 만약에 10선을 꼽아라 이러면 이제 뭐 우리 뭐 대청호 경관이나 예. 굉장히 좋은 데가 있긴 한데 그 구봉산에 올라가서 남쪽을 보면 이제 물도리동처럼 그 안동의 하야마을처럼 노루벌이라고 하죠. 그 공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눈맛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쪽을 보면 이제 그 관자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면 도시고, 남쪽을 바라보면 아주 자연미가 아주 물씬 나는 노룻벌, 갑천 상류 지역이라 두 얼굴을 가진 산이다. 뭐 이런 표현도 헐크산. 하죠. 예. 예. 요즘에 이제 등산로를 노룻벌 쪽에서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서구가.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몰라요. 아니, 그 야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머물라 그냥 가는 경우가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높지 않으니까 저 네. 어떻게 가지 하면서 산들을 꽤 가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나 이런 것도 뒤져보면 거기서 야영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좀 일어나서 산행까지 연결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꽤 있는 것 같아요. 구봉산. 예. 지금이 좋은 시절이랍니다. 네. 가장 빼어난 어떤 느낌, 그러니까 낮지만 대전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빼어난 느낌이 있는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빼어났으면 신선들이 내려와서 논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뒀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옆에가 논산이에요? 대전 아니 네. 논산은 원래 누렇다는 뜻의 의미고. 예. 자, 근데 그 구봉산이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산들이 대전에 많지만 그 신선과 연결된 산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구봉산은 똑 떨어진 그런 유래를 갖고 있고 그 관저동 지역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신선마을 아파트. 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선 바위란 말이에요. 그 신선이 놓았다는 그 봉우리의 바위가 신선 바위.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서남이에요. 서남. 그래서 서남초등학교가 있고 그 서남초등학교 바로 북쪽에 서남근린공원이 있고 뭐 신선마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지명들이. 혹시 신선마을 사시는 건 아니죠? 그 옆에 삽니다. 신선마을 옆에 살아요. 동네 자랑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산입니다. 네. 금수봉 이야기하셨어요. 유성구의 대표 산. 금수봉은 이제 대전에 있는 산들을 이제 산꾼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좀 산 좀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식장산을 가거나 아니면 수통골을 갔을 때 좀 산 같다. 산다운 산이다. 뭐 높은 산이다. 뭐 이런 느낌들. 진짜 험한. 수려하죠. 그렇죠. 시간도 좀 걸리고 1시간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올라갔을 때 조망이나 그 시계가 좀 더 아무래도 높고 그리고 산세가 수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점 회기 산행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점 회기라는 것은 자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들머리 날머리를 얘기를 할 때 산꾼들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원점이기 때문에 그 주차만 편의 시설이 네. 있다면 어떻게 보면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선행적 산행도 많이 하잖아요. 뭐 특히나 뭐 무슨 구간 이렇게 얘기하면 대전둘레 산길 같은 경우도 뭐 1구간부터 12구간까지 네. 있으니까 이제 들머리와 날머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불편함이 여기로 있는데 올라가서 차 놓고 저쪽에 그렇죠. 내린 다음에 대중교통 타고 와야 되니까. 맞아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수성골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뭐 찻집이나 맛집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어디가 있어요? 많이 이용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맛집이 많은지. 아니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집 아니에요? 아니 많아. 맛집인지 아니 어떻게 알아요? 맛집 많아. 찻집도 많고. 네.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수통골 지역이 좋은 게 산행을 한 4시간 정도 한 다음에 연계를 하면 예를 들면 유성 장날에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유성 온천이. 그러니까 온천 물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르지 않고 충분한 그 온천 수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온천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좀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조격을 즐기시고 이렇게 연결하면 조격장. 하루가 뭐 보람찬 하루가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신선 노름이겠네,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코스 중에 하나는 이제 구봉산과 그렇게 유성의 우리 동네? 자원들을 나 사는 동네. 서구 살아요.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대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만족도가 높으니까 꼭 가봐야 될 곳 이렇게. 그렇죠. 먼저 추천하시는 추천한다면 건가요? 이제 사실은 이 5개의 산들이 다 이제 재밌는 장점들을 다 갖고 있어서 사실 뭐 어딜 가나 그러니까 대전에 왔고 대전에서 좀 정착하고 대전을 좀 알고 대전에 애정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둘레산길을 해라. 그러면 대전이 여러 시각에서 보이고 사실 둘레산길을 통해서 대전의 한 90%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위에서 바라다 보면 내가 이제 생소한 장소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 위에서 딱 내다보면 나 저기 한번 출마 욕구가 가봐야지.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저기 한번 가봐야지. 이런 역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둘레산길에 참여하는 분들이 진짜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보통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때 거기를 진짜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 사냥을 할 때 안내지기들이 안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덧붙여서 네 저번에 몇 구간 갔을 때 그 봤는데 거기 한번 가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레산길을 통해서 대전을 알아가는 그 묘미 재미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번 주말부터 당장 그 가족분들하고 함께 아니면은 그 또 친구들 외지에 있는 친구들하고 모일 때 대전에서 모이자고 하면은 어디 타임월드 근처에서 술 드시는 것 좋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둘레산길 트레킹하는 것도 굉장히 대전을 알리고 사랑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은요의 대전문화유산 울림 안효정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상기 팀장님 이렇게 해갖고 시즌 7 제 5화 마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땜빵 나오셨는데. 오늘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김우찬 변호사께서 국민참여 재판을 한다는데요.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제가 배심원으로 뽑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난 방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날짜 죽어도 안 알려주거든요. 제가 꼭 알아내갖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네. 거는 그동안 저기 미혼 분들은 다 소개팅 얘기를 우리 정기호 PD께서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미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 네.